자, 봅시다. 1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1단 개념. 1단 개념에 의하면 나요 선생님,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우리 동시에 접하는 원이요.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건 X축, Y축이 뭐가 되는 거냐? 원의 입장에서 접선이 되는 거예요. 접선. 야, 그럼 너 접점이 보였어요? 그럼 너의 행동 영역은 원래는 뭐죠? 접선이 보였다고? 그러면 중심과 접점까지 반지름 보조선 작도하고, 그러면서 무슨 표시해주지? 수직 표시해주지 않나? 그냥 이게 네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 그쵸? 그러면 나는 그려보자는 거야, 이미지 자체를요. 어머나 Y축, 어머나 X축. 그러면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호로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호로로로로로로 공부하지 말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망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럼 얘들아 봐봐. 결국은 그냥 뭐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건 나도 접선, 나도 접선이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얘들아 봐봐. 네가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는 접점, 뭐? 수직 이 표시해 줄 거라고. 괜찮습니까? 이게 네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접선이 보였어. 중심과 접점을 잇고 반지름 보지면서 선 그으면서 무슨 표시? 수직 표시해 준다. 그치? 그러면서 이 길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니? 괜찮아? 그러면 여기 색칠되는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된다고? 정사각형이 되는 세상이잖아. 그렇죠? 아니 여기 2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도 수선에 발 떨구고 수선에 발 떨굴 거야. 길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거거든. 정사각형 변함이 없어.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허더넉 수직, 허더넉 수직 표시해주면서 이 길이 같다라고 표시할 거야. 아니 중심이 여기 있어도 어떻게? 수직. 정사각형이라는 사실들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이런 거거든요. 자, 내가 정사각형이라는 이미지가 중요해요. 그렇지? 마치 이런 느낌이죠. 이 길이가 이 길이가 2였다라고 한다면 중심의 좌표가 2,2가 되는 이 세상이요. 괜찮아?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불리는 것은 중심이 Y는 X 또는 어떻게? 쇼로로로로로 이렇게 가서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한다. 자, 이게 개념이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요. 그러면 결론은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근데 또 오개념 같지 마. 유유인 사항은 뭐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는 건 오케이야. 그치? 근데 야, 중심이 Y는 X 위에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 이건 유유잖아. 괜찮아? 오개념을 갖지 말라고. 왜? 아니 예를 들어 말이야. 예를 들어 중심이라고 불리는 게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막 5라고 한다면 그때 원의 모양새는 내가 중심이 1,1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이렇게 커다란 원이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럼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는 건 참이야. 그치? 근데 중심이 Y는 X 위에 존재한다고 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냐라고 물으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나요, 선생님 원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는데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점 1,2를 지난대요. 1,2 지남이라는 거야. 그러면 1,2라고 불리는 이 점은 몇 사분면 위에 존재하는 점이냐? 바이 1사분면 위에 존재하는 점 아니니? 그렇지? 그럼 답은 사실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그냥 이미지를 갖다 그릴게. 1,2라고 불리는 이 점을 여기가 1,2라고 한다면 여기가 1,2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지날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이렇게 크게 중심이 이런 데 있으면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가게 얘를 지날 수도 있어. 괜찮습니까? 그럼 저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건, 자, 일사분면이라는 사실이 중요해. 내가 어떤 중심 이 자체를 a,a라고 놓는다면, 왜? 일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중심은 y는 x 위에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a라고 잡으신다면 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이요. 그럼 중심이 a,a가 되거든요. 괜찮아요? 단 a는 당연히 양수인 거고요.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한 거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또한 뭐가 돼야 되는 거지? a가 돼야지. 괜찮아? 반지름의 길이가 a라는 건 a의 제곱,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 이렇게 오셔야 되겠지. 식 세팅했죠?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1, 뭐를? 2를 여러분들이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x에 관한 몇 차식이 뜰 거예요? 2차식이 뜨겠죠. 자, 계산 시작. x 대신 2를 집어넣고 y 대신 2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실시하게 되면, 나 2a의 제곱이요. 한 방에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전체별이 6a, 거기에 플러스 1 플러스 5, 그래서 플러스 5는 무슨 제곱? a 제곱입니다. 그래서 결론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 되고요. a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리하시면 a는 1 또는 a는 5. 이렇게 우리는 두 개의 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원의 중심은 1,1, 하나의 원의 중심은 5,5였다. 그래서 답은 몇 개? 두 개. 그럼 답이 두 개? 그게 아니네. 두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계산하시면 몇 루트면 4루트 2. 예,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을 거랍니다. 이게 1번 문항이었고요. 자, 이제 2번 문항 가볼게요. 자, 시작. 나한테 세 직선을 줬어. 세 직선을 줘놓고 말이야, 얘네도 둘러싸인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좀 구해달라는 게 문제야. 그러면 기울기가 서로 다른 두 직선은 무조건 교점 하나를 갖거든. 자, 세 개의 뭐를 써보자? 직선의 이름을 써볼게. 자, 2번 문항 봐봐. 2번 문항 보시면 어떻게? y는 2x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직선 y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야. 근데 우리는 보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안목이 너한테 있었으면 좋겠냐면, 나야, 우리 둘의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거 자꾸 보려고 해야 해. 나는 선생님이고요.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직선은 무슨 관계?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이미지를 잡아볼게요. 이미지. 자, 무슨 소리냐면,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을 갖다 그리세요. 이렇게 연두색. 그리고 얘랑 수직이어야 해. 그러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갖다 그리세요. 이렇게. 우리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 수직 관계. 거기에 y는 마이너스 2라고 불리는 상수함수의 라인을 그려주세요. 이런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허노록 이렇게 y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지거든.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세 개의 이런 점, 교점들을 각각 구해낼 수 있단 말이야. 괜찮아? 자, 나는 현재 교점 구하는 거 생략. 교점 구하기 생략. 자,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교점을 구해주시면 이렇거든요. 그 계산은 네가 할 수 있잖아. 5분의 4, 5분의 13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 점을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리고 나는요,
파이 콤마 마이너스 2 나와. 이거 생략했다고. 네가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나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건 허러러러러러러러 이 삼각형의 각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이렇잖아. 이렇잖아. 원이 삐뚤어졌어도 이해해줘. 이렇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깔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도 풀죠. 어떻게 해요? 소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선생님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세팅하게 되면 미지수 a, b, c 3개가 있으니까 나 식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교점 몇 개를 대입한다면 3개를 여러분들이 뭐 하신다면 대입을 하시면 a, b, c 3개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괜찮아?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얘 취약한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 이런 거잖아. 그리고 출제자가 사실 나쁜 거죠. 괜찮아요? 식세계 미주세계 그거 누가 못해요. 그치? 나를 계산하게 만드는 건가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봤으면 좋겠냐면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건 그림과 함께 가자는 거야. 그림과 함께 가자는 건 이런 느낌이거든. 얘들아 잘 들어봐. 얘들아 이 삼각형이 있었어.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고 불러? 직각삼각형이라고 불러. 왜? 너는 우리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벌써 수직 관계라는 걸 보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의 정체는 뭐라고? 직각삼각형이라고. 근데 아무 삼각형이나 삼각형 하나가 있으면 외접원 하나와 내접원 하나가 작도가 되거든. 근데 이런 원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외접원이라고 불러.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를 묻으신다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빗변의 중심이요 이렇게 말하면 돼. 그리고 둔각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그때는 삼각형에 뭐라고 말하면 되고 외부라고 말하면 되고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합니다. 예각삼각형일 때 외심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삼각형의 어디?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 그러니까 결국 이때 원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것은 괜찮아요? 이것이 결국 빗변이 되고요. 빗변 자체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지? 지름이 된다는 거죠. 예. 괜찮습니까? 이게 지름이 된다는 거예요. 삼각형에 누구 와요? 빗변이요. 그때 빗변의 중심이 결국 뭐가 될 것이다? 원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구하시면 나와 나의 중점이요. 그래서 x좌표끼리 더하세요. 나누기 2하면 2분의 7 콤마 y좌표끼리 뭐 하세요? 더하세요. 나누기 2하면 마이너스 1 그대로요. 괜찮습니까? 중심의 좌표 구했죠?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요. 그래서 뭐 아니면 여기서 여기를 빼시든가 뭐 그런 건 개인 취향. 예. 그래서 뭐가 된다? 2분의 9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x-2분의 7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거기에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그래서 뭐 4분의 81 이렇게 하시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답은 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문항 가볼게요. 3번 문항 가자. (3번) 나요 원이 있어요 이런 거야. 지금 어떻게 나 x의 제곱 더하기 2x 거기에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갖다 써야지. y의 제곱 마이너스 6i는 8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5초 컷이 돼야 해. 뭐가? 선생님 반땡의 제곱이요 플러스 1
나 반땡의 제곱이요 플러스 9. 그래서 나 똑같이 플러스 10. 이러고 나면 원의 방정식의 탄생. 나는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결국은 18.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라고 불리는 건 마이너스 1,3, 반지름의 길이라고 불리는 것은 루트 18이니까 3루트 2.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중심의 좌표를 구한다는 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로 일치하였을 때, 1로 고정되어 있을 때, 얘들아 반땡한 다음에 부호 바꿔. 2를 반땡하면 1, 부호 바꾸면 그게 중심. 마이너스 6 반땡하게 되면 뭐? 마이너스 3 부호 바꾸면 3.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항한 다음에 각각 제곱의 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암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솔1입니다. 솔1. 나요, 이 원의 점 2,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좀 구해달라고 하거든. 그럼 이미지 갈게. 자, 이미지 솔1이야. 선생님, 나라는 원은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있어요. 근데 나의 중심 몇 콤마면 마이너스 1,3이란 말이에요, 쌤. 그런데 지금 이 원위의 점 몇 콤마면 2,6이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요렇게 찍어주세요. 2,6에서의 이 접선의 방정식을 묻고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이 뭐니?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렇다니까요. 접합니까? 그럼 접점 있죠? 뭐가 있어요? 접점 있죠? 접점이 보이면 중심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접점을요. 그런 다음에 무슨 표시해 주자고요? 수직 표시해 주는 거죠.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수직 표시. 그치? 그럼 나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 야, 보라색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기울기는 x값의 변화량, x의 차요 3분의 y의 차 3. 기울기 1이야. 그럼 우리는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빨간색의 기울기는 뭐가 돼? 빨간색의 기울기는 나 마이너스 1이야 이런 거야.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건 y는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라고 시작하고 2,6을 지나야 돼요. 2 집어넣으면 6 나오려면 플러스 8. 요 자체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해달라면서요. 자, 그런데 얘가 유리할 때도 있답니다. 어떤 게 유리할 때도 있냐? 솔2를 위한 개념입니다. 개념. 첫 번째 개념. 호로로로 원이 있다. 중심이 0,0. 반지름의 길이가 R. 그럼 나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인데, 괜찮아?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갑니다. 나요, 이런 접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이렇게 놓자 이거야. 그때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접선의 방정식의 이름은, 요 공식의 유도 과정은 똑같아요. 기울기를 잡으세요. 호로록 이렇게 기울기를 잡게 되면 수직관계를 이용해서 이 기울기 잡아낼 수 있고 없고 있고, 기울기 구하고 한 점 알면 직선의 방정식 나오는 거 맞지? 유도 과정 똑같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원의 방정식에다가 x 대신 a 한 번, y 대신 b 한 번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공식이 유리할 때가 있어서 가르쳐요. 다시 by는 r제곱, 이 자체가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x 대신 a 한 번, y 대신 뭐 한 번, b 한 번 대입만 하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내용이야. 유도 과정은 여기 이 과정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개념 숨마쿨라우드에 다 나와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두 번째 개념이요. 개념 2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확장만 하는 거거든요. 나요, 원이 있는데요. 이번엔 이 원의 중심을 선생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알파 콤마 베타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이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위에 접점이요, 접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이때 이런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이렇게 가자는 거야. 원의 방정식 자체는 x-알파의 전체 제곱 y-베타의 제곱은 r제곱,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무슨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죠? 라고 했을 때 x 대신 a 한번 집어넣는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 이 식에다 x 대신 a 한번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a-알파.
그런 다음에 나머지 식은 그대로인 거야. 더하기. 난 y 대신 한 번만 b를 집어넣을 거지. 그럼 어떻게 돼? b 마이너스 베타 y 마이너스 베타가 되면서 r제곱. 이 자체가 결국은 뭐가 돼?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랍니다. 얘가 유리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개념 그대로 요 녀석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 이 공식을 한번 갖다 써보자는 거야. 자, 이 공식을 한번 갖다 쓰게 되면, 자, 여기 봐봐. 내가 원의 방정식이야. 그래놓고 나 접점의 좌표가 2,6이야. 그럼 x 대신 2 한번 집어넣어. x 대신 2 한번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3이 되지. x 대신 2 한번 집어넣으면 3 되지. 그런 다음에 그대로 그냥 x 플러스 1 갖다 써. 괜찮아? 거기에 더하기. y 대신 뭐 한번 대입하라고? 6 한번 대입해. y 대신 6 한번 대입하면 6 빼기 3 뭐야? 3이지. 그런 다음에 3이라고 갖다 쓰고 y 마이너스 3 갖다 붙여. 그래놓고 이게 18. 이게 답이겠네. 이런 거죠. 괜찮아? 선생님 정말 답 맞아요? 맞아요. 왜? 예. 갖다 붙이면 3y는 호로록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 플러스 3 마이너스 9요. 마이너스 6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돼요? 플러스 24가 되는 거 맞지? 3분의 1 곱해주면 y는 결국 마이너스 x 플러스 8 되는 거 맞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공식 자체도 식이 복잡할 때는 유용할 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주지시켜 드렸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번 문항 볼게요. 자, 4번. 점 2, 마이너스 8에서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 자, 볼게.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요. 거기에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은 16이 있어요. 그러면 갑시다. 중심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네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자체는 뭐인 거예요? 4인 거예요. 예, 원의 정체. 중심은 y는 x 위에 존재해요. x 좌표, y 좌표 똑같으니까. 근데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요. 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네 이런 거야. 괜찮아? 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네 이런 거라고. 맞아? 어떻게? 좌표 표면상에서 이미지를 보게 되면 나 중심이 3, 중심이 3, 4분면에 있어요. 허러럭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이면서 허러럭 딱 접점까지 수직 표시해주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가 4.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중심이. 이해해? 그러면 요 녀석의 정체는 결국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항상 그림과 함께 가셔야 돼 얘들아. 그런데 어머나 봐봐. 나 몇 콤마면 2 마이너스 8에서 뭐를 긋는데? 접선을 긋는데요 얘들아. 그러면 자 요렇게 4개의 점들은 머릿속으로 표현하고 가는 게 좋아요. 머릿속으로. 사실 표현할 때도 좋을 때도 많고요. 사실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거든요. 그쵸? 근데 내한테 원하는 건 어디서? 2, 마이너스 8에서 접선을 긋는데요. 그럼 여기가 2, 마이너스 8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원 밖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 2개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개의 답은 그냥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거야. 이 끝점과 이 끝점을 잇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8이라는 상수함수. 괜찮아? 여기 하나인 거야. 그럼 나는 다시 하나를 찾고 싶은 거거든. 이렇게 가는 이미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지. 자, 너 이거를 못 봐도 되는데 이제부터 내가 좀 이따가 이 문제랑 다르게 주의사항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명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보는 게 유리하다는 게 왜 좋은 건지 내가 좀 주지시켜 드릴게.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얘들아, 접점이 지나는 점만 알아요.
여기서 접선을 작동하는 거니까 이 점이 결국 접선 위의 점이거든요. 나는요 지금 기울기를 몰라요. 괜찮습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몰라. 그럼 얘를 풀어가는 교과서적인 방법은 이렇다고요. 첫 번째, 이제 교과서가 여러분한테 반하는 능력은 이렇지. 아, 너는 접선 위의 점 하나 아는데 기울기 몰라야. 그러면 접선을 세팅하세요. 어떻게 세팅하는 거야? y는 기울기 몰라서 m이라고 놓고요. 2, 마이너스 8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세팅하라는 거야. 그치? 괜찮아? 그러면 저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변해? 이름 자체가 mx라고 갖다 붙이고 마이너스 y라고 갖다 붙인 다음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은 는0 이렇게 만들 거야. 이 직선은 이렇게. 아니면 얘를 이렇게 이항하나 뭐 그것까진 개인 취향. 괜찮아? 그런데 내가 이용하고 싶은 건 결국 뭐냐면 중심, 원의 중심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라고 불리는 중심과 직선 사이 접선까지의 거리는 뭐랑 똑같다? 반지름의 길이 4랑 똑같다. 얘를 이용하고 싶은 거거든. 얘. 괜찮습니까?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한다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요 거리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돼?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거기에 절대값이요. 어떻게? x 대신 마이너스 4, y 대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몇 m이 되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전체 6m이 되고 마이너스 4를 호로록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돼버리거든요. 여기까지 선생님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얘가 반지름의 길이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4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풉시다. m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기울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양변에 곱해주세요. m제곱 플러스 2 될 것이고 양변 제곱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냥 정리하고 있어요. 계산이에요. 나를 제곱하시면 36m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몇 m? 48m. 그런 다음에 플러스 16은요. 제곱하시면 16이라고 갖다 붙이고 m제곱 플러스 1이요. 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 정리 시작. 나요 20m제곱 거기에 플러스 48m은 0. 그러니까 20m으로 묶을까? m으로 묶을까? 그냥 m은 20m 플러스 48은 는 0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 m은 못 또는 0 또는 m은 못 또는 0 또는 여기 얘를 0으로 만드는 m의 값이요. m은 마이너스 20분의 48이니까 도와줘 얘들아. 마이너스 몇 분의? 20분의 48. 그래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5분의 12가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한 번은 m 대신 0을 여기다 대입하고 m 대신 0을 대입하고 한 번은 m 대신 뭐를 대입해? 마이너스 5분의 12를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구조야. 그치? 이게 가장 스탠다드하다고. m 대신 0을 집어넣으면 아니나 다를까 y는 마이너스 8. 아까 그림으로 구했었던 얘 구해지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m 대신 마이너스 5분의 10이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생겨먹은 접선의 방정식 나오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이제 답지 맞추시면 돼요. 이해해요? 자, 이제 나는 4번의 주의사항을 드리려고 해. 자, 4번의 주의사항. 자, 이렇게 답 맞추면 돼. 이 문제는 저렇게 답 맞추면 돼. 자, 일로 와. 자, 그림과 함께 가는 거야. 항상 뭐랑 함께 가는 거라고? 그림과 함께 가야 돼. 자, 일로 와줘. 내가 문항을 이렇게 만들었어 너한테. 4번 주의사항인데 피눈물 나지 맙시다 이런 거야. 서술형 문제야. 내가 이제 서술형 문제를 한번 머릿속으로 만들어 볼게. 괜찮아? 만들어 볼 건데 날 좀 봐봐. 얘가 실전에서 이런 거지. 자, 봐봐.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있었어요. 이게 4인 이런 원이 있었대. 괜찮아? 그러면서 내가 뭘 하고 있냐면 이 원 얘랑 요런 원이 있고 몇 콤마 몇에서 3 콤마 뭐 마이너스 5에서 그은
이 원한테 그은 접선의 방정식 좀 구해줘. 내가 너한테 부탁했다고 쳐. 그럼 봐봐. 이 원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건 1,3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인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얘가 하는 짓을 보세요. 일로 와주세요. 선생님!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만들 건데요. 기울기 몰라요. 근데 요 점을 접선이 지난다는 건 알아요. 그치? 저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푸는 거야. 그냥 y는 기울기 몰라서 m이라고 세팅하고 아우 저 점 지나니까 x-3 -5 그럼 3,-5를 지나네. 그치? 그런 다음에 좀 이쁘게 만들어 주는 거지.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 주는 거야? mx -y -3m -5는 0이라고 만들고 나 중심 자체가 1,3이네 이런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d를 구하는 거지. d를 구하는 건 루트분의 절대값으로 구하는 거니까 갖다 붙이세요. m제곱 플러스 1이요. 중심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 됩니다. y 대신 3 집어넣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뭐가 돼요? 8이 됩니다. 이런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얘는 반지름의 길이 뭐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2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시작. 나 제곱할 거예요. 나를 제곱합니다. 나를 제곱하면요 4m제곱 더하기 32m이 될 것이고 플러스 64가 돼요. 는 같다. 괜찮습니까? 그래놓고 나랑 제곱해서 갑니다. 그러면 나를 제곱하면 4가 될 것이고 저 녀석 제곱하면 얘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봐봐. 4m제곱 4의 제곱 꺼지거든요. 그럼 남는 거는 32m 자체가 64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0이 돼버려요. 괜찮아? 그러니까 m이라고 불리는 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32분의 60이 나와버려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5 얘가 기울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지 얘들아? 그래서 얘가 답을 쓰기도 어떻게 쓰는 거야? 답. 서술형의 답을 맞출 때 선생님 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8분의 15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뭐 정리하시든가 마시든가 이렇게 답을 딱 써놓고 시험 끝나고 나놓고 요요 실수했다고 해. 어이가 없어. 실수가 아닌데. 맞아? 너의 행동이 맨날 잘못됐었던 건데 얘는 맨날 끝까지 뭐라고 우겨요? 실수하고 우기죠. 뭐 우기는 거예요. 위안받고 싶은 거예요. 원의 방정식 문제는 무조건 뭐로 가셔야 되는 거냐면 그림으로 가셔야 돼. 명심해. 뭐로? 그림으로 가셔야 해. 봐봐. 얘가 왜 틀린 거냐면 야 당연히 틀린 거 아니냐? 할 말이 없지. 왜 없겠어? 아니 야 원 밖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2개야. 근데 이 새끼가 그 2개 중에 몇 개 써놓고 1개를 써놓고 실수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 예.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자 우리는 기울기 m이 정의되지 않는 직선이 있어요. 그런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직선이라고 불러요. 자 내 말 잘 들어봐. 얘가 왜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온 거냐면 그림을 그리면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거든. 근데 그림을 안 그리니까 맨날 문제가 돼. 자 봐봐. 좌표평면에다 그림을 그리면 이런 사항이었던 거야.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고 지금? 1,3이라고. 그쵸?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되니까 그러면 이런 거 요런 4점은 표시를 해주고 가는 것도 나는 추천해. 여기는 3,3 여기는 1,5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3 이 점들은 1,1 뭐 이런 것들 추천한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서 점을 그은 거냐면 3,-5 그러면 사실 이 라인 있잖아. 이 라인 이런 수직선 이 녀석이 x는 지금 3이거든. 예? x는 3이거든. 그치?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점 어디서 접선을 작동한 거냐면 3,-5라고 불리는 여기 3,-5에서 접선을 작동한 거야. 괜찮아? 그럼 원 밖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2개인 거 맞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너는 이거 답 하나 맞춘 거라고. 그치? 근데 분명히 얘도 접선인 거잖아. 예? 그럼 x는 3 이것도 답으로 써줘야지.
근데 왜 안 보인 거지? 왜 m으로 나타내지 않는 거지? 야, m이라고 불리는 거, 여기서 네가 구하고 싶은 m이라고 불리는 거, m이 도대체 뭐인 건데? 기울기인데 m이 기울기야, 그치? 근데 얘는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직선이잖아. x는 3이라고 불리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야, 그치?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다고. 기울기 정의되지 않음이라고. 왜 정의되지 않아요? 아니, 이 위에 3,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었다고 쳐봐. 그럼 두 점을 잇는 기울기는 x값의 변화량인데 3에서 3 빼봐. 분모 0 되잖아요. 저기서 분모가 어떻게 0이 되죠? 괜찮습니까? 기울기 자체가 정의되지 않는 직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은요, 이런 식을 통해서 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네가 여기서부터 이 식으로부터 구하고 싶었던 건 기울기야. 근데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저 식을 통해서 나올 리가 있어 없어? 없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저런 식을 통해서 등장하는 직선이 아니라고. 이해?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수 없이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뭐를 그렸어야 돼? 그림을 그려야지. 예. 그래서 답은 x는 3 그리고 이것까지 써줘야지. 두 개를 써줘야지 답이 되겠다. 이해해요? 나 분명히 여러분한테 뭐라고 써줬어요? 주의사항이라고 써줬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림 그립시다. 오케이? 이런 직선, 수직선은 기울기가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5번 문항으로 가보자. 내가 주의라고 주는 건 학생들이 좀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주의라고 줘. 괜찮습니까? 근데 주의라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유의의 사항이 되면 난 좀 슬퍼요. 괜찮아? 난 좀 슬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저런 거 실수하지 않고 답 2개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5번 문항 볼게요. 5번 시작. 너무나도 유명한 문제죠. 중요한 문항이에요. 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요. 나 중심 0,0 반지름의 길이 5짜리 원이 있구나. 그런데 이 원위의 두 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미지 갑시다. 쇽쇽쇽쇽쇽쇽. 문제집이 너한테 그림을 안 줘도 너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 자, 0, -5라는 건 이런 점이네. 나 중심 0,0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3,4 여전히 이 원위에 있는 점이네, 이런 거야. 3,4. 그런데 아직 움직이는 동점, 정해지지 않은 점씨가 있거든.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야, 그럼 봐봐. 일단 이 선을 갖다 그려. 이 선을 갖다 그려. 괜찮습니까? 야, 삼각형의 넓이라고 불리는 건 이런 컨셉 아닌가? 기본적으로 물론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게 많겠으나 기본 컨셉은 삼각형의 넓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거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 이 노란색 길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노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녀석은 고정된 길이 아니야? 고정된 길이 아니야? 괜찮습니까? 내가 얘를 밑변이라고 그냥 생각한다면 고정된 길이를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냥 밑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이 고정된 길이를 밑변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밑변의 길이는 고정된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밑변의 길이라고 부르는 건 루트 9 더하기 9, 9, 81이요. 그래서 루트 90이 되거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라고 불리는 것은 루트 90, 3루트 10으로 고정된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넓이의 무슨 값을 원해? 최대값을 원해. 그럼 C라는 점을 잡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C라는 점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지. 예. C가 여기 있을 때 아니야, 높이가 나는 최대가 되는 순간을 원해. 너야, 높이야 언제 최대가 되니? 이런 거지. 괜찮아? 그럼 일로 와줘봐. 얘들아, 이 노란색 직선, 야,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잖아. 괜찮습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해. 괜찮습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좀 한번 만들어 볼까요? y는 이 유일한 직선의 방정식이요. 기울기가 몇이 됩니까? 3 증가할 때 9 증가해요. 그래서 3x y절편 -5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저게 서로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요. 자, 얘들아, 이 세상에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은 몇 개야? 엄청 많지 뭘. 예? 그런데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이 있는데 이 원과 접하는 직선은 딱 몇 개일까? 2개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지 않아요? 기울기 3자인 직선은 엄청 많겠으나 접하는 길은 직선 요렇게 평행 상태에서 요렇게 접할 수가 있고, 그치? 더 가다가 기울기 똑같이 3자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 있죠. 접하게 좀 이쁘게 평행하게 이렇게 괜찮습니까? 접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 3자리 쭉 가다 보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오는 거야. 그러다 다시 안 만나. 맞아? 얘를 쭉 평행이동 시키면 두 점에서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오고 안 만나. 이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은 몇 개가 있다고? 2개가 있는 거 맞지? 그랬을 때 기울기 3자리랑 여기가 접했을 때 이것이 높이가 최대가 되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 C에 뭐가 되는 거라고? 정체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 이 직선이나 뭐 해야 돼? 평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접선, 너의 이름을 내가 y는 x 플러스 k라고 놓을게. 이런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y는 3x 플러스 k. 표정이 안 좋았어. 기울기가 3이니까 3x 플러스 k. 괜찮아?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야, 자 그럼 답 가자. 일로 와. 답 가자. 답이라고 불리는 거 할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나는 이렇게 갖다 쓸 건데 2분의 1 곱하기 아까 고정된 길이 뭐가 돼? 3루트 10이 돼. 3루트 10 곱하기 잘 봐. 나 높이야. 높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은 평행한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거든. 평행한 두 직선의 뭐가 된다고? 거리가 된다고. 우리 둘이 평행한 거니까.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그래서 공식 사용할래. 나 아까 얘 공식 사용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었지? 자, 나예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든 상관없어요. x와 y의 개수의 제곱이요. 루트 10분의 1. 절대값 갖다 붙입니다. 야, 절대값 자리에 와야 되는 거 뭐라 그랬어? x, y가 없는 항, 상수항. 괜찮습니까? 얘 k고 얘 마이너스 5거든요. 뭐 이항 하시든 말든 개인치항. 괜찮아? 그러면 우리들 차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지? k 플러스 5가 돼요. 이게 답이에요. 괜찮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절대값 취하면. 이해해요? 그럼 나는 k의 값 하나 구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 k의 값을 어떻게 구하긴요? k의 값을 구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잖아요.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건 여전히 나예요.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쉐라라라라라라락 있고 여기 수직 표시하는 거. 괜찮아? 중심으로부터 저 접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이해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결국 보라색은 어떻게 돼?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는 이 접선이 있었고 중심 자체가 몇 콤마면? 0,0이요. 이때 우리들의 거리 d라고 불리는 것은 루트 10분의 뭐가 되는 세상? 절대값 k가 되는 세상인데 얘가 반지름의 길이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5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k라고 불리는 것은 풀마 5루트 10인데 이때 또 선생님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묻으신다면 그림으로 봐야죠. 그림으로 봐야죠.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3짜리 이렇게 접선이 있었던 거 맞지? 그때 y절편이 이때가 k는 y절편이거든요. 이때 요 직선이 어떻게 마이너스 5루트 10이 될 것이고 이때 나의 접선의 y절편은 플러스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저쪽이니까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k의 값은 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k는 뭐가 된다? 5루트 10이 되더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답입니다. 자, 답가는 모양새까지 잡아드릴게. 루트 10 꺼지세요. 그러면 답 자체는 2분의 3 곱하기 k 대신 5루트 10 갖다 붙인 거야. 5를 밖으로 빼게 되면 루트 10 플러스 1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2분의 15
루트 10 플러스 1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아름답게 계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답은 4번이요. 잠시만 쉬었다 갑시다.